안녕하십니까. 민법을 잘 아는 남자 안영찬입니다. 이번 영상은 민법 조문정리 매매에 관한 두 번째 영상이고요. 담보 책임에 관한 내용입니다. 근데 담보 책임을 다 하지 못하고 다음 영상에 이어지거든요. 담보 책임은 시험에 반드시 나오는 부분이니까 확실하게 내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자, 조문을 보겠습니다. 570조입니다. 일단 타인 소유물의 매매 계약은 유효한 거잖아요. 따라서 사서라도 남의 물건을 팔겠다고 했다면 사서라도 넘겨줘야 되는 거죠. 자, 570조입니다. 전조의 타인의 권리를 매매한 경우에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에는 매수인은 가로를 띄워 놓을게요. 계약을 해제할 수가 있다. 그러나 매수인이 계약 당시 그 권리가 매도인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안 때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일단 전부 타인의 권리의 매매는 매도인은 그 매매 목적말을 사서라도 넘겨줘야 되는데 만약에 취득하여 이전할 수가 없게 됐다면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어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나온 거죠. 요 해제는 누구도 할 수 있냐면 악의 매수인도 할 수 있다. 따라서 전부 타인의 권리 매매인 경우에는 악의 매수인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요 해제는 선악불문하고 뭐 할 수 있는 거죠? 해제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가 있는데 요 손해배상은 누구만 청구할 수 있냐면 안때에는 청구하지 못하니까 선의 매수인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죠. 전부 타인의 권리의 매매인 경우에 매수인은 선, 악, 불문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선인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악인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 571조입니다. 이 571조는 시험에 잘 내는 건 아닌데 자, 이런 내용이에요. 제가 제 물건인 줄 알고 팔았어요. 자, 매도인이죠. 매도인 제가 제 땅인 줄 알고 팔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남의 땅이었어요. 이럴 때 매도인도 계약을 해제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요? 매도인이. 다시 말하면 타인 소유물의 매매에서 선의 매도인은 매매 계약을 뭐 할 수 있는 거죠? 해제할 수가 있는 거죠. 이때 만약에 매수인이 선이라면 해제를 하더라도 손해배상은 해줘야 되고요. 매수인이 악인 경우에는 손해배상해 줄 필요가 없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자, 이랑 보시면 매도인이 계약 당시에 매매 목적이 된 권리가 자기에 속하지 아니함을 알지 못한 경우죠. 그러면 매도인이 뭐란 얘기죠? 선이란 얘기예요.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에는 매도인은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항 전항의 매도인이 선인 경우에 매수인이 계약 당시 그 권리가 매도인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안 때에는 즉 매수인이 악인 때에는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하지 않고 그 권리를 이전할 수 없음을 통지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네요. 다시 말씀드릴까요? 자, 매매 목적물이 타인 소유물인 경우에 그 사실에 대해서 매도인이 선이라면 매도인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매수인이 선인 경우에는 손해를 배상해야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지만 매수인이 악인 경우에는 손해배상하지 않고 계약을 해제할 수가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그 다음 572조입니다.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죠. 일단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렇게 일부가 타인 소유물에 속하는 경우에는 선, 악, 불문하고 매수인은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선의 매수인은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일부 타인의 권리의 매매 경우에
악의 매수인은 뭘 할 수 있습니까? 대금 감액만 청구할 수 있고요. 선의 매수인은 대금 감액도 청구할 수 있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고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한 가지 좀 빠뜨린 게 있는데 다시 한번 570조를 가보시면 이 570조에는 권리 행사기간 제척기간에 관한 규정이 없어요. 따라서 전부 타인의 권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척기간의 제한이 없다는 것도 하나 좀 추가로 기억해 두시고요. 다시 이제 572조입니다. 1항입니다. 매매 목적이 된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함으로 인하여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에는 매수인은 선이 악이더라도 그 부분의 비율로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죠. 다시 말하면 대금 감액을 청구하는 것은 선의 매수인만 아니라 악의 매수인도 청구할 수 있는 거죠. 이항 전항의 경우에 잔존한 부분만이면 매수인 이를 매수하지 아니했을 때는 선의의 매수인은 계약 전부를 해지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일부 타인의 권리의 매매의 경우에는 누구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죠? 선의의 매수인만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는 거죠. 3항 선의 매수인은 감액 청구 또는 계약 해제 외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럼 결국은 악의 매수인은 무엇도 청구하지 못하는 거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일부 타인의 권리인 경우에는 매수인이 선이면 대금 감액도 청구할 수 있고 해제도 청구할 수 있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는데 악의 매수인은 뭐만 청구할 수 있죠? 대금 감액만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 573조입니다. 권리 일부가 타인에 속한 경우 담보채금 권리 행사 기간인데 전조의 권리는 매수인이 선인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악인 경우에는 계약 한 날로부터 1년 내 행사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전부 타인의 권리의 경우에는 제척기간에 제한이 없어요. 그렇지만 일부 타인의 권리인 경우에는 제척기간에 제한이 있는데 그 기간은 몇 년입니까? 1년이고 선이면 몰랐다면 안 날로부터 1년이고 악이면 알았으니까 매매 한 날로부터 1년이 되는 거죠. 그 다음 574조입니다. 일단 수량 부족 일부 멸실의 경우거든요. 근데 이 574조 타이틀이 선의의 매수인에 대한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에요. 일단 수량 부족 일부 멸실의 경우에는 악의 매수인에게 인정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선의 매수인만 담보 책임을 물을 수가 있는데 그 내용은 대금 감액을 청구하고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읽어보면 전 2조의 권리 일부가 타인에 속하는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 책임. 다시 말하면 이 앞에 두 규정이죠. 수량을 지정한 매매의 목적물이 부족되는 경우, 수량 부족이죠. 매매 목적물 일부가 계약 당시 이미 멸실된 경우죠. 근데 여기서 이미 멸실됐다는 말이 나왔으니까 이건 뭐가 되는 거죠? 원시적 일부 불능이죠. 그럼요, 574조는 원시적 일부 불능에 관한 규정임을 알 수 있어요. 일단 계약 당시에 이미 멸실됐다, 원시적 일부 불능이고요. 그 다음에 수량 부족도, 목적물의 부족도 원시적 일부 불능 아닌가요? 예를 들어 가지고 100평이라 그래서 땅을 샀는데 나중에 측량해 보니까 80평밖에 안 돼요. 그러면 20평을 넘겨받는 것이 불가능한데 언제부터요? 계약하기 전부터니까 결국은 이 574조는 원시적 일부 불능의 경우에 적용되는 경우가 되겠죠. 계속 보시면 경우에 매수인이 그 부족 또는 멸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다시 말하면 선인 때에는, 선인 때 준용한다는 말은 선의 매수인만 계약을 대금 감액도 청구할 수 있고요. 선의 매수인만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선의 매수인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일단 수량 부족 일부 멸실의 경우에는 악의 매수인에게 인정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매수인이 선인 경우에 대금 감액을 청구하고 해제를 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요. 또 제척기간도 몇 년이냐면 1년인데 물론 선이니까 언제부터 1년이겠어요? 안날로부터 1년이죠. 그 다음에 개념적으로 조심할 것은 이 수량 부족 일부 멸실은 결국은 원시적 일부 불능을 의미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575조예요. 이게 좀 조심하셔야 되는데 일단 575조는 제한 물권이 있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제한 물권이 있는 경우 선의 매수인에 대한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에요. 근데 읽어볼게요. 매매 목적물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용익물권이 설정되어 있는 건가? 질권, 담보물권인데 유치권의 목적이 된 경우죠. 자, 여기까지 읽어봤는데 이것의 공통점이 뭘까요? 이런 것들이 있다면 매수인이 그 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수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땅을 샀는데 그 땅에 이미 지상권이 있다면 매수인이 그 땅을 뭐 하지 못해요? 사용 수익할 수 없죠. 건물을 샀는데 그 건물에 이미 전세권이 있다면 매수인이 그 건물을 사용 수익하지 못하겠죠. 아파트를 샀는데 누가 유치권 행사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아파트를 뭐 하지 못하겠어요? 사용 수익하지 못하겠죠. 따라서 요 575조는 결국 뭐냐면 매매 목적물을 매수인이 사용 수익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 담보 책임인 거예요. 자, 이 항을 먼저 볼까요? 전항의 규정은 매매 목적이 된 부동산을 위하여 존재할 지역권이 없거나 있어야 될 뭐가 없어요? 지역권이 없거나 부동산에 등기된 임대차 계약이 있는 경우, 다시 말하면 대항력이 있는 임대차가 있는 경우죠. 그럼 결국은 있어야 될 지역권이 없거나 대항력 있는 임차권자가 있다면 그 매매 목적물을 뭐 하지 못해요? 사용 수익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1항과 2항은 공통으로 매수인이 그 매매 목적물을 매수했지만 그 매매 목적물을 사용할 수 없고 수익할 수 없을 경우에 담보 책임인 거고요. 내용은 선의인 경우에만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선의인 경우에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게 결론인 겁니다. 그럼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항. 매매 목적물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질권 또는 유치권의 목적이 된 경우에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한 때는, 즉 선인 때는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선의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기타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선의 매수인은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거든요. 그러면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면 해제할 수도 있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고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제는 못하고 뭐하느냐?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3항. 자, 요 규정은 선의 매수인에게만 인정되니까 제척기간은 몇 년입니까? 1년이고 언제부터 1년이겠어요? 안날로부터 1년이가 되겠죠. 그럼 정리해 볼게요. 자, 매수인이 제한 물권 등의 제한으로 그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선의 매수인만 해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요. 제척기간은 안날로부터 몇 년이죠? 1년이다. 이렇게 정리해야 되겠죠. 그 다음 576조입니다. 일단 조심할 것은 뭐냐면 저당권, 전세권의 행사예요. 이것도 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더라도 매수인이 사용 수익하는 데는 지장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상식이 어긋날 수 있는데 저당권이 설정됐다는 이유만으로는 매도인에게 담보 책임 물을 수는 없어요. 그 다음에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매수인이 사용 수익하지 못하겠죠? 그럼 방금 앞에 본 규정에 따라서 선의 매수인은 계약을 해지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두 가지가 별개인 거죠. 근데 이 576조는 그게 아니에요. 1항을 보시면 매매 목적이 된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또는 전세권의 행사로 인하여, 다시 말하면 저당권자가 경멸했어요. 전세권자가 경멸했어요. 그러면 권리를 취득할 수 없거나 박탈당했죠. 계속 보시면 매수인이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거나 취득한 소유권을 잃은 때에는 매수인은 선인 경우에는 물론이고 악의 매수인도 계약을 뭐 할 수 있죠? 해제할 수 있다죠. 따라서 저당권, 전세권의 실행으로 매매 목적물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거나 박탈된 경우에는 선, 악 불문하고 계약을 뭐 할 수 있습니까? 해제할 수가 있는 거죠. 이항 전항의 경우에 매수인의 출제로 돈 냈다는 얘기죠. 그 소유권을 보존한 때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 사람은 결국은 제3취득자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당권자가 경매하려고 해요. 소유권을 박탈당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매수인이 그 저당권자에게 돈을 갚은 거죠. 갚는 바람에 경매가 중단됐고 소유권을 뭐죠? 보존하게 되면 매도인에 대하여 그 상한을 청구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돈 내놔라고 요구할 수 있고요. 조심하고 이때는 뭐는요?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는 거 조심하셔야 되겠죠. 사망 전 2항의 경우에 매수인은 손해를 받은 때에는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물론 여기에 매수인 앞에 뭐라는 말이 없습니까? 선이라는 말이 없으니까 결국은 선악 불문한 거죠. 자, 그럼 정리해 볼게요. 자, 매매 목적물에요. 저당권이 설정돼 있어요. 이때는 담보 책임 물을 수가 없습니다. 또 전세권이 설정돼서 사용 수익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한 물건에 의한 제한에 관한 규정이 적용이 되고요. 근데 그 문제가 아니라 저당권 전세권자가 경매를 했어요. 저당권 전세권이 행사되는 바람에 매수인이 권리를 취득할 수 없거나 상실하게 됐다면 이때는 선악 불문하고 매수인은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요. 경매가 되기 전에 돈을 갚았다 매수인이 출제를 해서 소유권을 보존했다면 이때는 그 상한을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577조는 뭐 큰 의미는 없어요. 전조 규정은 저당권의 목적이 된 지상권 또는 전세권의 매매 목적이 된 게 준용한다는 말은 요 지상권에 뭐가 설정돼 있죠? 저당권이 설정돼 있고요. 저당권이 어디에요? 전세권에 설정돼 있단 말이죠. 근데 이런 상태에서 지상권을 양수했어요. 전세권을 양수했어요. 그랬는데 저당권이 실행되는 바람에 지상권, 전세권을 취득할 수 없거나 박탈당한 사람도 선악 불문하고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번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